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시장 전체가 웃었던 하루였는데요.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7.87% 상승 마감했는데요. 11월 한 달간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11월 일본 오노약품과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 첫 기술료의 수령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외국인 수급 1위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기관 수급 1위이기 때문에 두 종목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라면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산일전기입니다. 12.43%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2기의 전략이 또 수혜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죠. 바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관세 역시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관세를 좀 우려하면서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복귀를 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변압기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산일전기 역시도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4거래일 만에 오늘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는 건지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오늘은 26.78%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유상증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금감원에서 이 유증 계획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건데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유증을 철회하는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증이 무산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3개월 동안 또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세 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인사이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대동기업입니다. 12.03%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에 1조 2천억 규모의 차량 전동화 부품을 공급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작년 대동기업의 연간 매출의 무려 390%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었는데요. 더불어서 대동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농기계 업체에 트랙터를 공급하면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는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4.98% 상승했는데요. 특이점 마지막에서도 확인해 보셨죠. 오늘 다른 금융주까지도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 KB금융의 밸류업 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0월에만 무려 2천억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매입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6일에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그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편입 전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어떤 종목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리가캠 바이오 있고요. 그 밑으로 또 산일전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대동기업, KB금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오늘 장에서 7.87%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알테오진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리가캠 바이오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 첫 번째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규 진입을 해본다면 알테오젠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에도 리가캠 바이오를 선택해도 좋을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가캠 바이오 세 분께서는 OX 중에 어떤 걸 들어주실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리가캠 바이오 5535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은 이걸 위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알보리 그랬는데 오늘 알보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중에 리가켄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있는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금융주 관련된 것들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안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안 사고 있는데 다 안 사고 있죠? 안 사고 있다가 선물주도 다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는 게 금융주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사고 있는 게 제약벌 쪽을 계속 사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국내 모멘텀 플레이가 필요한 건데 모멘텀 있는 게 코스닥 현선 제약벌가 가장 셉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의 라이센스 아웃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CM 페더스에 따르면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모멘텀이 더 생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전통적으로 12월 달에는 항상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 내 제약주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전통적인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는 시기이지 않겠느냐. 차트를 보더라도 제약 업종 봤을 때 항상 12월 달마다 양봉이 세게 나타났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가 다시 한 번 더 12월 달에 왔고 이제서야 제약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꿈틀거리고는 12월 달이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그거 이외에 뭐 알테오젠 됐던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셌던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주 관련된 인사이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리가켄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 내에서도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OX 팻말로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리가켄바이오가 좋다 하면 O, 아니다 알테오젠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민하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은 정말 모르겠다 들어주셨고 우리 조기준 매니저는 리가켄바이오 O 들어주셨고 김흥태 매니저 알테오젠 X 들어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찾아가 보시면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또 전력과 관련된 전력설비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일전기가 12.4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장기 투자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네요. 산일전기, 사실 우리 조기준 매니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일전기는 지금 3만 원대 공모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블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기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사모부 연기금 매수세가 이제 20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지금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30만 주, 외국인이 30만 주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종목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7%대까지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샀다. 물론 이제 시총이 1조가 넘어가 2조가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이런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 풍력과 태양광 관련 변압기, 특수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460억 나왔는데 그거를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3분기 작년을 넘어서 반기에 넘어섰고 3분기까지 하면 거의 1,000억.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460억인데 올해 온기로 했을 때 1,000억.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캐파 증설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더 이제 캐파 증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모 자금으로 해서 그게 완료된다고 하면 매출이 이제 더 늘어날 거고 퀀텀 점프할 거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낮은 회사이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실적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른 변압기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간 게 유일하게 변압기 중에 반기에 작년에 온기에 영업이익을 넘어선 회사는 2개인데 그 회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산일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압기 내에서도 특수 변압기에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O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엔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처럼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와줬던 이수
이수페타시스 26.78%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2호 인수가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도 접근을 해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는 2표, 그리고 O는 1표 나왔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5,500억에 대한 대규모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2호에 대해서 이제 인수하는 게 약간 좀 무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유상증자도 철회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에 대해서 5,500억보다 자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유상증자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그때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려나고 나서부터 그만큼 올랐는데 거기까지에 대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2호에 대한 인수가 무산되거나 유상증자도 철회됐을 때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원위 시장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만 원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자리부터 30%가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예전에 그 해운 업종들에서도 하림과 또 HMM에 대해서 이런 인수에 대한 소식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철회되고 났을 때 주가가 내려갔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저점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라면은 분명히 이수페타시스도 긍정적인 시너지로 만들어 놓는다라면은 유상증자가 철회되거나 인수가 무산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기대감으로는 다시 한번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는 한번 체크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인한 단발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편으로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공시가 더 올라와줬고요. 뭐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이 조금 눌렀을 때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가 철회될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2호 인수는 아마 지금 철회되더라도 아마 유상증자는 결국 신규 투자 때문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은 남아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호 인수는 무산이 되더라도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철회가 안 될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다시 또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O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동기어고요. 오늘 장에서 12%가량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대규모 수주 소식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 또한 존재하는 종목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두 분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대동에 갔다 그러면서 농기계 관련해서 대동기어가 올라가는데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대동에다가 뭐 농기계 트랜스미션을 납품하는 회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이제 더블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뭐 농기계를 뭐 이쪽에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농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진출했다 해서 뭐 갑자기 회사가 2배로 좋아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하나로 해서 뭐 전기차를 만들든 제가 보면 그걸 만드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트랜스미션을 만들었던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 트랜스미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주했다고 그래서 매출에 2,800억인데 지금 이제 뭐 4, 5천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더블이 났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주식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회사가 아니라 부품 회사라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더블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응태 매니저는 긍정적인 표 O를 던져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뭐 단기적으로서 이제 뭐 주가에 대한 흐름도가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이 실적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의 지금 자리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많이 올른 것처럼 재건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도 어쨌든 간에 수주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본다라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농기기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탄을 남아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을 때는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 때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동기업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전은 반드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농기기가 먼저 또 선발적으로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이 심리와 기대감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동기업 두 분께서는 X 그리고 한 분은 O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KB금융입니다. 오늘 장에서 4.98%, 5%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됐고요. 또 수급 또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표를 주실지, 또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는 어떻게 바라볼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KB금융 관련해서 OX 그 둘 중에 어떤 걸 들어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KB금융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KB금융은 지금 현재 거의 80%대 외국인 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많이 올라가봤자 큰 우리나라의 뭐 기관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지도 않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 5만 원일 때 배당 수익이 5.66입니다. 지금 분기당 2.83, 1.11, 뭐 1.0 이렇게 이제 배당을 분기당 주고 있고, 지금 현재 배당을 주더라도 지금 현재 10만 원이 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작년에 6조 4천억이었는데 올해 9조 7조 9천억, 그러니까 8조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해봤자 지금 4, 5%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작년에 5만 원이 지금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작년에 배당 수익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배당 수익으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고, 의외로 배당락이 더 클 수도 있고 현재 10만 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지수 밸류업으로 해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배당 수익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수익 측면에서 매력도가 다소 떨어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는 O 의견 주셨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금융주가 잘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대장주가 KB금융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KB금융이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보여지고 KB금융이 올라가야 별려 종목들이 다시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KB금융은 눌렸을 때 단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가 크게 힘을 주지 못한다면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KB금융이 상승을 해줘야 그 밖의 금융주들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O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KB금융까지 짚어봤고요. 각각의 5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바로 변압기 관련주죠. 산일전기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내에서 리가켄바이오 두 분은 O 의견 주셨고요. KB금융도 두 분께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변동성이 있었던 이수페타시스는 한 분만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또 대동기업도 세 분 중에서 단 한 분만 O 의견 던져주면서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folio 먼저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